안녕하세요. 저는 정림건축문화재단의 이경이라고 하고요. 건축학교를 함께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건축학교는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아르코 미술관이랑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인 이제 미술관이죠. 그리고 저희 정림건축문화재단이랑 그다음에 K12 건축학교라는 건축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팀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건축가와 함께하는 토요일 11시는 저희가 이제 줄여서 토요일 11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가 6세부터 성인까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보니까 저희가 2012년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오셔가지고 낯이 익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저희가 평소에는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건축가분들을 이제 풀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좀 많이 회자되시는 건축가 네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저희가 그 01 스튜디오의 조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조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의 건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도 해주시지만 이미 다양한 이제 코워킹 공간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다양하게 기존의 프로젝트를 위주로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을 하는데 쉬는 시간은 가급적 없이 쭉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강연이 끝나면 질의응답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전 소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재원입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공일 스튜디오라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토요일 날 오전이라서 아마 귀도 약간 먹먹하시고 이 시간은 저도 잘 안 깨 있는 시간인데 주말 오전에 그래도 뭐그 9시나 10시가 아니라 11시라도 다행이고요. 그 이태원에서 그 이렇게 좀 어색한 자리에서 제가 항상 먼저 꺼내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설계사무소에서 찍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건축가 개론 아시죠? 네, 저희 설계사무소 그 배경으로 해서 엄태용 씨가 일하는 사무실로 나왔던 사무실에 지금 다른 설계사무소 그 두 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세 사무소하고 또 한 사무소까지 해서 여러 식구들이 같이 공간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공간을 나눠 쓰면서 설계사무소도 하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한 1년 전부터 살고 있는 곳이 통이동 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쉐어하우스로 그 쉐어하우스의 그 초기 굉장히 초기에 만들어진 그 쉐어하우스로 많이 알려진 통이동 집에 또 제가 입주민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유의 아이콘이 되어 요, 요 사이에 참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그 공유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많이 그 제가 마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또 말씀들 해주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통이동집에 살게 된 이유도 그 건축가로서 그런 공간에 함께 그 뭔가 공유하는 그 플랫폼에 산다는 거 거주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나 혼자 개인 혹은 한 가족의 한 세대에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인데 그게 어느 부분이 열려서 다른 개인과 이렇게 뭔가를 공유하는 사실 플랫폼이죠. 역시 거주의 플랫폼인데요.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궁금하고 좀 나도 그거를 사실 공간에서 맨날 고민을 하는데 제가 건축하면서 고민을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막상은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이제 플랫폼의 건축, 우연한 공동체의 집짓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했던 프로젝트들을 쫙 보여드리고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일방향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담아내고 보여드리고 읽고 계신지 안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담아내는 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라면 저의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는 저와 이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또 오늘 한두 장은 또 찍으셔서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실 텐데요. 이게 플랫폼이죠. 저희 홈페이지가 제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방향으로 뭔가를 정보를 보내고 그 송신하는 곳이라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평평한 어떤 판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게 들릴까 하는 기대를 사실 하면서 뭔가를 내보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 트위터도 그렇죠. 근데 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같으냐 하면 또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페이스북은 그래도 여전히 방이 있는 개인 공간의 느낌이 있는 곳이라면 트위터는 마치 이게 길거리 같아요. 정말로. 옆에서 다 떠들면 들리고 엿들리고 내가 이게 의식 안 하면 안 들리지만 귀 기울이면 사실 들을 수 있는 길거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이 두 가지 플랫폼의 성격이. 그 플랫폼들마다 또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른 차별화된 또 그 성격들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페이지는 에어비앤비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작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호텔을 찾아서 그 호텔에 예약을 할 때랑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제가 어떤 개인의 집을 그 사람한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묵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그 집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의 사실 리뷰를 보면서 이 집주인의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실은 뭐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사실 얘기를 같이 나눠가면서 그 집을 정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사실은 뭐 모아놓은 어떤 조그만 오브제나 가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것 자체가 호텔이랑은 다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뭐 집 주변에는 사실은 슈퍼마켓도 있기 나름이고 놀이터도 있기 나름이고 그래서 완전히 도시를 어떤 한 숙소를 정해서 경험하는 이 그 방식 자체가 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바뀌었고 그런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상업화될 여지도 있고 또 이미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이 기존에 사실 이루어져 왔던 어떤 호텔, 어떤 숙박을 하는 것을 그 판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걸 사실 그 거래와 연결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다른 식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게 이제 아마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는 플랫폼은 연단, 단 혹은 뭐 승강장 저희가 보통 많이 알기로 있고는 이제 승강장을 플랫폼이라고 했죠. 근데 요새 와서 이제 많이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혹은 이제 뭐 IT의 그 어떤 이렇게 OS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그 이제 붙는 OS 이런 것들도 사실 플랫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공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정의로서의 플랫폼을 제가 이제 막 뒤져보고 찾아보면 그 보통은 이제 공간을 만드는 사람, 공급자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수요자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이제 그 이전의 어떤 패러다임이었다면 이 플랫폼의 공간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포함하고요. 그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서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고려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이제 플랫폼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이다.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그 저자가 말씀을 해놓은 바 있고 저 공감하는 바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공간으로 사실 저는 이게 좀 IT 뭐 인터넷 베이스의 어떤 저희가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의 공간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지금 예술나무 카페 여기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예술나무 카페를 그 리노베이션 할 때 자문을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술나무 카페가 사실 지향하는 공간도 플랫폼 공간이에요. 그 전에 여기는 이제 카페 운영자가 있는 그 카페였죠. 그 운영자가 있으시고 여기를 이제 그 운영자가 있는 카페 공간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술가들이 여기를 좀 더 주체로서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 주체로서 자기가 주인인 듯이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자치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그냥 그 하드웨어적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 플랫폼 공간으로의 어떤 그 진화를 바라셨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플랫폼 띵킹이라는 그 인터넷 그 페이지에 보니까 이 이전의 패러다임을 파이프라는 그 비유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플랫폼에 대하여 파이프. 파이프는 이제 관이죠. 그래서 이제 일방향으로 뭔가를 흘리는 그 파이프라면 이제 플랫폼이 거기에 대비하는 이제 어떤 판을 깔아주는 공간일 텐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 일방향이죠. 물론 거기에도 굉장히 지금은 많은 변수들이 VOD라는 이제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대체하는 게 이제 유튜브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일방으로 누군가가 컨텐츠를 만들어 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 올린 것들을 또 사용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과사전 누군가가 굉장히 이제 해박한 지식으로 그거를 다 일일이 모아서 아카이빙하던 하나의 지식의 체계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백과사전이라면 이제 위키피디아는 그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지식의 전체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나도 한 줄을 고치거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열린 것이 이제 위키피디아고 이제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물론 굉장히 이제 많이 고쳐야 된다. 지금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 학교의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킬쉐어라는 사이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을 쉐어하는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기록을 해서 올리면 적은 돈을 내고 서로 그 플랫폼이 돼서 남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 저도 뭐 제가 갖고 있는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그 보여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올려놓으신 어떤 플랫폼이 스킬쉐어고 위즈돔은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지금까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돼주죠. 그래서 제가 작은 강좌 뭐 4명, 5명을 모아서 어디에서 강좌를 하겠다 하면 그것도 올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강좌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위즈돔을 플랫폼 삼아서 제 사무실 오픈 오피스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학교 뭔가를 배우는 방식이 꼭 어떤 체계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교실에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도 배울 수 있고 또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이게 쌍방향이 되는 것이 이제 그 학교를 대체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에서 생각을 하면 이 정의된 프로그램 저희가 병원이다, 학교다, 상점이다, 카페다 하는 어떤 이게 정의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공간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아까 지금 계속 대변해서 말씀드렸던 뭐 파이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별하는 어떤 그 공간의 구축 방식이라면 플랫폼의 구축은 이제 지금 이제 두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어떤 대비처럼 그 채울 것을 미리 정의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러프하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걔는 오는 사람들이 아마 정해 나갈 수 있는 큰 틀들을 정해 나가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다 비워놓으면 되겠네. 그냥 플랫폼 싹 비워놓으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 카페를 사실은 플랫폼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럼 뭘 바꿔야 되나? 어떤 가구를 들여야 되나? 카페는 그러면 그 이전에 운영자가 있었던 카페에 비하여 만약에 누구나가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카페라면 도대체 어떤 구조여야 돼? 어떻게 열어야 돼? 어떻게 개방해야 돼? 이게 바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것의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디자인할 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용도냐 이게. 그 어떤 용도냐는 사실은 어떤 사용자가 올 것이냐. 여기가 카페면은 손님이 올 것이고 학교면은 학생이 있을 것이고 유저가 좀 명확한 어떤 정의를 갖고 있죠. 타겟 유저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공간일 것이냐. 그러니까 공간의 디자인이 거기에 이제 그 밸류를 더하죠. 그 가치를 더하죠. 애드 밸류 한다고 하잖아요. 그 가치를 그냥 단순한 학교에서 더 좋은 학교로, 단순한 카페에서 더 좋은 카페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공간 사용이나 서비스 이용에 맞춰서 이제 그런 가치를,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제 쓰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거래상에서는 임대를 하거나 혹은 뭐 소유를 하거나 점유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쓰인 사용자의 경험이 축적이 돼서 그 공간 좋아, 정말 괜찮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그 플랫폼 공간의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이 이게 어떤 공간이야, 이건 카페야, 학교야, 이런 걸 정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배움이 벌어지고 뭔가 거기에 뭐 차도 마시겠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거기는 좀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바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를 뭐 입구에서 막고 당신은 안 됩니다, 여기 물 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몇 세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기혼자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분위기, 어떤 이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을 공간에서 만들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공유하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개방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 화두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가치를 누군가는 생산을 해내기도 하고, 쓰면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쓰면서 그거를 또 소비하기도 하고, 그 주체가 서로 교환이 되고,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생산자고 어떤 사람은 소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자였다가 자기도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내 거를 막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쓰는 방식은 임대, 재임대, 점유와 소유, 공유, 이런 사실 공간을 둘러싼 어떤 그 거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의 어떤 에서 나오는 이득, 이윤이 있다면 그게 그 공간을 임대해서 나오는 그 면적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막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서 더해지는 어떤 가치의 일부, 쉐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받고 하는 거 이상의 다른 가치, 그 다른 가치가 이제 벌어지길 바라고, 그 가치를 쉐어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경험이 축적되면 그것이 이 장소의 성격 혹은 그 장소를 쓰는 어떤 종류의 사람,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 이 공통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또 아이덴티티를 바꾸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장소를 둘러싼 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인 임팩트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플랫폼 공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생성하고 운영할 때 어떤 큰 이 순환의 구조 같습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저희가 어떤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운영자가 더 많은 장사를 더 많이 커피를 더 많이 팔아서 뭘 더 임대가를 더 높여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 가치를 더 받아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 사이에서 사실 그 운영하는 사람이 뭔가 이 공간을 쓰는 거에 대한 가격을 받는 거가 아닌 다른 종류의 가치를 거기서 사실은 얻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 공간의 메타포는 이 정자나무 같은 거예요.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같은 것. 이 느티나무인데요, 얘는요. 그 느티나무와 정자인데 어디에나 사실 어느 마을, 시골 마을 입구에 가면은
굉장히 오래됐을 법한 느티나무 혹은 은행나무, 그다음에 이제 정자 이렇게 있죠. 지금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계시거나 거의 비어 있거나 이런 풍경이지만 그냥 이 전체적인 저희도 사실 들어서 알 뿐이고 이걸 썼던 시절에는 저희도 이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어떤 풍경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 같은 그다음에 그 정자가 있고 이 풍경 그냥 풍경만으로는 사실은 그 알 수가 없고요. 여기 그 마을의 조직, 마을의 어떤 그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합이 될 때만이 얘는 진짜 풍경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고 마을의 어떤 그 염려를 하고 서로 위로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 마을의 안녕을 더 이어가는 거에 사실 이 장소는 많은 기여를 해왔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면 지금도 사실 그걸 하고 있는 마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끊어져 있다면 뭐 다른 식으로 또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 공동체의 어떤 필요나 새롭게 생길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프로젝트들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프로젝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직 저도 뭐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막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막연하게 플랫폼이 뭐지? 플랫폼 공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공간에서 그런 걸 만들려고 애를 썼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보니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까지를 다 포함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는 대구 그 불로시장이라는 그 전통 시장에 있는 야외 극장입니다. 제가 이런 태극 마크를 바닥에 깔았겠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이제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설계 입찰을 통해서 그 당선된 그러니까 이거는 안을 보고 뽑은 건 아니고요. 설계비가 이제 설계 가격을 보고 뽑은 이제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그 대응 방식인데요. 여기가 다 이제 그 재래시장의 길이에요. 재래시장의 길이 있는 데고 이쪽은 뭐 다닥다닥 상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주택가가 있고 막 이런 와중에 이렇게 삐뚤삐뚤한 그 시가 가진 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당연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차장 뭐 이런 공터로 쓰이고 있던 곳을 뭔가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극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청의 생각이셨는데 이 뽑힌 안은 이 선정된 안은 평상시에는 이쪽을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는 이제 무대를 하나 만들고 여기 이제 뭐 무대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준비하는 부속실을 가지고 있고 무대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이제 내셨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다른 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구청의 의지가 있으셔서 제가 이제 다시 계획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계획을 잡은 것이 무대하고 부속실을 2대, 그 부속실의 일부를 사실 요 앞에다가 사실 두었어요. 그러니까 1층의 평면입니다. 그래서 1층은 그냥 이 시장에서 바로 뚫려서 그 무대까지가 다 보여요. 근데 살짝 단이 이제 2단 정도가 있어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단이 있고요. 위층에는 그 회랑으로 뒤에 부속실 이제 무대 쪽과 이 부속실을 연결하는 회랑이 있고 그게 이제 땅의 모양을 그대로 이제 담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가 사실 마당처럼 그 둘러싸인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고 이쪽 공간이 이제 그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공연 준비를 하거나 대기를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여기 이제 문들이 이제 쫙 열리면 공연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냥 2층 객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는 공간이 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장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날 이게 장이 이제 활성화될 때 요 공간이 이제
그 시장의 이제 시장 일부에 이제 대면하는 공간이 되면서 동시에 사실은 그 뒤쪽에 그 공간 그 그 관람 공간 혹은 이제 마당을 이렇게 한번 막아주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이제 이런 작은 쉼터 같은 그 평상시에 이제 이런 공연이 없을 때는 그냥 쉼터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막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이제 그 주차장이 되는 거는 사실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단도 두고 일부러 근데 상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안을 별로 달가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평상시에 그냥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이제 편하실 텐데 그 영업에도 도움이 되시고 근데 많이 양보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이 됐을 때 상인분들이 굉장히 이 공간을 아끼셨어요. 동네 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똥을 싸고 가니까 막 뭐라고 야단을 치시면서 막 치우시고 제가 찾아갔더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평소에는 그냥 그 상인들의 쉼터이자 그 이제 이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이제 쉬는 공간이자 이제 공연이 벌어질 때는 이제 뭔가 이벤트가 이렇게 막 벌어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경우를 시나리오를 다 포괄합니다. 플랫폼 공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이게 공연장이니까 공연을 할 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의 장소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의 장소로 얘가 있을 때 어떤 그 주변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설정해 주는 것까지가 플랫폼 공간이 할 일입니다. 내가 맡은 것이 극장이니까 나는 극장을 설계하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어진 용도와 그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얘가 주변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이 공간을 쓰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텐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사람한테 이 장소는 무엇이 될 것이냐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격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성격과 특수한 용도나 그때그때 어떤 니즈에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그 플랫폼 공간에 그 해야 되는 어떤 그 태스크가 아닐까 이루어야 되는 어떤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레고 하우스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5평짜리 집이에요. 1층 5평, 2층이 2평, 총 7평. 그래서 이 경양 하우징 페어라는 그 주택 관련 전시를 위해서 실제로 제작이 됐었어요. 판매도 됐었습니다. 단돈 4천만 원. 너무 비싸죠. 이 가격이 붙은 것은 사실 얘가 이제 거의 그 70% 이상 공정을 그 조립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가격을 붙여서 실제로 상품처럼 팔겠다라는 그 의지로 만들어졌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졌던 그 집이었기 때문에 가격까지 설정을 해서 판매라는 형식을 한번 취해 본 건데요. 물론 팔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좋아하셨는데 이 5평짜리를 그렇게 많이 주고 막 그런 반응을 얻으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이 한 집을 팔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그 실제 전시장에 지어지고 이제 놓였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얘가 그 지어진 공정이 나오는데 많은 공정이 이미 그 이제 공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전시장에 갖고 왔을 때가 이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2주 만에 이 집은 완성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기초가 되는 뭐 기초라든지 아니면은 이 배관이라든지 그 오배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작업이 된 상태에서 얘가 옮겨갔을 때 그래서 총 아마 합치면 한 달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목표로 이제 만들어졌던 실험됐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얘가 왜 플랫폼이냐? 이 한 집을 사실 계획한 거는 아니었어요. 실제 이거 지금 내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표준처럼 계속 그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마감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작지만 좀 높아서 공간감이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작다라는 것이 거주 조건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작지만 필요한 만큼 공간이 있고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디자인으로 얻어낼까 하면서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건 3평짜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왜 이 집이 레고냐? 레고 블록처럼 여러 가지 그 유닛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고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현됐던 것은 그 레고 블록 중에 5평형짜리 그 하나의 블록이었었고요. 유닛이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3평짜리도 이게 이제 5평짜리죠. 5평짜리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5평에도 뭐 화장실과 입구와 그 침실 간의 관계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5평짜리지만 뭐 주방과 화장실과 침실이 전혀 이거는 이제 주방을 통해서 현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관이 따로 없고 바로 주방 통해서 주방이 바로 바깥이랑 이어져 있고 데크랑 이어져 있다면 얘가 조금 더 큰 다른 종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10평짜리예요. 10평짜리면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주방 및 거실이 있고 15평짜리입니다. 15평짜리에는 이제 공간이 나뉘기도 하고 뭐 주방과 화장실이 중간에 몰리기도 하고 테라스가 이제 다른 종류의 테라스가 생기기도 하고 이것도 15평짜리인데 좀 다른 방식의 이제 공간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3평짜리, 5평짜리부터 10평, 15평짜리가 결합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라고 함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사용자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사용자가 짝지어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샘플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개인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나 욕망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춘 이후부터 사는 공간은 이제 더 물건이 아니야. 상품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오를 수 있는 가치를 보고 집을 보던 거에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는 가치, 사용하는 가치, 거주하는 가치가 좋은 데를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데라고 이제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는 그 개인주택을 이제 설계를 의뢰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다 이 예산이 적으세요. 예산이 적은데 거기에 이제 설계비를 더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게 설계가 꼭 이렇게 한 사람의 특수한 요구를 특수한 하나의 디자인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레고처럼 레고는 사실은 레고 한 피스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무슨 저기 영화의 한 장면 이런 게 한 피스씩 나오기는 하던데요. 근데 어쨌든 그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자기의 특수한 어떤 이 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레고일 텐데 그런 것처럼 집도 하나 블록은 굉장히 표준화된 거지만 그리고 대량적으로 사실 생산될 수 있어서 좀 비용을 내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를 조합해내는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그걸 붙이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집이 놓이는 장소가 지금처럼 사실 제가 이걸 표준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놨지만 뭐 지형에 따라서 땅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아까 이 야외 극장이 땅 모양처럼 사실은 뭐 필지 따라서는 굉장히 땅 모양이 다양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산이 70%인 나라인지라 뭐 굉장히 지형도 다양하죠. 그래서 요런 레고들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집을 만드는 분의 개성이고 그걸 어떻게 놓고 어떤 데크로 있고 어디로 창을 이제 돌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이 전통 가옥들을 보면 언뜻 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 2칸짜리 뭐 3칸짜리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집의 대청에 가서 바라보면 집이 다 다른 거죠. 사실 집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그 집을 보면서 집이 작네, 크네, 창이 이렇네, 재료가 이렇네 이게 사실 거주는 아니거든요. 거주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의 경험이니까 사실 그렇게 바라다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이 바깥을 보거나 거기서 살아내는 걸로 따지면 이 집들은 다 너무너무 다른 집이 될 거예요.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데크가 3m냐 4m냐 5m냐에 따라서 얘를 신발을 벗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신발을 신고 막 왔다 갔다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집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집을 마음 놓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이 그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그 만드는 사람, 뭐 유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사서 쓰려고 하는 사람도 그 근데 많은 관심을 사실 펜션 업자들이 많이 보이셨어요. 펜션 혹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어떤 지역의 주거 재생 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관심을 보인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구조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차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폭은 넓어졌으면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설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딱 맞춤형 설계라는 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분의 꿈을 다 듣고 그거에 대한 단 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일이고 흥미롭고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이런 플랫폼을 줌으로써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 크리에이션 어떤 그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꿈꿨었는데 아직 뭐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화가 요리와 성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이 상상을 할 때는 재밌었어요. 흥미로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걸 다 그리면서 그 집에 막 다 들어가 봤는데 한 집 한 집이 다 너무 다릅니다. 얘를 5m만 좀 삐뚤러 넣어볼까? 완전히 다른 집인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문화관광부가 이제 몇 년째 지금 실행하고 있던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해서 시행했던 두 가지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그 사업을 쭉 한 7년, 8년 내가 정확하게 연수를 기억 못하는데 진행을 해오셨고 올해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진행이 됐던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재작년에 했던 학교가 신원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공간을 좀 고치고 싶다. 좀 다시 리노베이션 하고 싶다. 좀 다른 성격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하고 이제 신청한 학교에 그 여러 건축가들이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그 이제 요구 사항을 듣고 학교의 선생님, 학생들이랑 여러 차례 워크숍을 거쳐서 같이 사실은 그 공간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을 들어서 함께 그 공간을 만들고 그게 그래야 이제 문화가 되죠. 일방적으로 가서 여기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얘기 듣고 제가 해석해서 이게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얘기를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내가 여기 이 과정에 참여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내가 이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혹은 내가 직접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고 또 사용하면서 그게 사실 문화의 일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학교인데 감옥 같은 감옥이랑 학교랑 별로 구분이 안 갈 것 같은 오죽하면 공포영화의 배경으로 학교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요? 이런 공간이 굉장히 학교에 많아요. 막 생긴 학교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막 지어진 학교조차도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동과 교사동, 그 교실 다른 이제 뭐 특수활동을 하는 교사동이나 뭐 그냥 수업을 하는 교사동 같은 걸 잇는 학교들이 계속 증축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증축한 동하고의 이제 연결 복도 같은 것들이 학교 안에는 늘 많게 되는데요. 이게 또 이제 그 복도가 그냥 오른쪽 보시면 이런 뭔가 전시 아닌 전시물 같은 거를 막 놨지만 뭐
그냥 지나다니는 거죠. 그냥 복도일 뿐인 거죠. 이걸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긴 복도에 뭔가 아이들하고 같이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뭐 워크숍을 했던 사진 같은 거는 사실 지금 빠져 있는데 아이들하고 직접 이 복도에서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 사람 크기의 인형을 잘라서 막 아이들이 뭔가 상자를 쌓고 막 그 인형을 놓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이 뭔지는 아이들이 막 뭔가를 만들어낼 때 대부분 나오거든요. 애들은 뭐 모든 공간이 다 놀이터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놀이에서 모든 학습을 하니까 놀이가 아이들의 생활이기도 하고 학습의 그 베이스이기도 하고 다 놀이터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항상 자기 몸에 맞는 내 공간 이런 거를 원해요. 근데 얘기는 또 게다가 긴 공간이다 보니까 그 기인이 그 복도 벽을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설치를 했었어요. 워크숍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안을 했던 게 그냥 똑같은 폭으로 쭉 이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과 벽 사이에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미끄럼틀이 있기도 하고 올라서 사실 내려다볼 수도 있고 하는 그게 이제 약간 삐딱삐딱 세 채의 이제 집이 있는 것처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돼서 그 복도에 이제 아이들이 다른 리듬을 갖고 통과를 하고 통과도 하지만 사실은 머무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현재는 그 많은 안전바를 더 이제 보강을 했고요. 첫날 오픈을 했더니 애들이 일단 다 매달린 모든 다 매달려서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거기를 감시하거나 이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바람으로는 떨어져도 뭐 안 죽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만에 하나. 그래서 많은 안전바를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 책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그 책을 읽거나 뭐 놀거나 그걸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고 때로는 수업도 하신다고 하고 요 공간에서 수업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뭘 사실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도서관이어야 됩니다. 얘는 놀이터입니다. 뭐 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닫습니다. 이런 룰이 있을 수 없는 사실 복도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자율적으로 조율을 하시면서 이 공간에 영감을 받아서 여기는 뭐 하면 되겠다. 여기 이런 것도 하면 되겠네. 그거를 사실 사용자가 직접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틀을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그냥 정자나무처럼 얘가 그늘을 들이우는 것 같은 작용인 거죠. 근데 그 그늘이 사실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봄일 때, 여름일 때, 가을일 때 얘가 나무는 한 그루지만 걔가 들이우는 그늘이 되게 여러 가지 패턴인 것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 때 내가 뭔가를 고정적인 거 하나를 놓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뭐 주변에서 빛이 들었을 때 얘를 어떤 방식으로 쓸 때마다 약간 그늘이 달라지는 것처럼 얘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여러 이렇게 중의적인 장치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초에 이제 1월에 완공된 작년에 실행해서 완공된 것이 이제 전남의 황전초등학교 라는 학교예요. 여기는 학생이 55명밖에 없었어요. 전교생. 근데 원래 그냥 이렇게 강의실, 다목적실처럼 쓰시던 그 2칸 반, 교실로 보면 2칸 반 정도 되는 그냥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서관이 실제 있긴 한데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근데 도서관인데 이제 이 55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은 사실은 사교육이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행복한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딱 갔는데 신발을 이렇게 벗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세요? 제가 참 많이 오랜만에 들어본 질문이에요. 누구세요? 근데 그게 많은 거를 사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기가
하루 종일 있어도 되는 곳인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다른 뭐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있고 선생님들이 마치 이모처럼 산춤처럼 그렇게 계속 돌봐주는 제가 본 학교 중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했는데요. 그 학교에 이제 도서관이니까 사실 이게 그냥 책이 놓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은 사실 집 같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랑 워크숍을 하는데 앉아 있는 그림이 없어요. 다 누워 있어요. 너는 첫날 제가 너희가 좋아하는 책을 하나씩 갖고 와봐라. 이 책을 어디서 읽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앉아서 읽겠다는 애가 없어요. 다 누워서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그 학교라는 그때까지 학교는 사실 책걸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좌식. 근데 저희가 참 저희 그 이 거주 문화는 좌식이지만 이 와식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좌식이 좋지 누울 수 없는 이 좌식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언제든 누울 수 있게. 그러다가 좀 허리가 아프면 잠깐 앉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그 좌식과 와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한테 편안한 방식이고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더 몸이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이 굉장히 그냥 바닥을 많이 쓰는 그런 공간을 원해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의 스케일이 또 크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 학교는 55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넓이의 공간은 55명이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전교생이 다 들어가고 실제로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은 항상 여기를 들려서 간다고 해요.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30분 동안은 그냥 이 공간에서 무조건 앉아서 책을 좀 이렇게 보다가 수업을 들어가는 걸로 전교생이.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제하기 쉽게 한눈에 크게 들어오는 공간이 좋겠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은 항상 구석을 찾거든요. 구석, 테이블 밑, 어디 뭐 텐트 안.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이렇게 자기 몸이 숨겨질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원하고, 근데 그게 그냥 아이들의 경우만이 아니고요. 저희 다 성인이 돼도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나의 영역을 보호받고 싶고, 그 영역을 가지고 싶은 게 누구한테나 다 잠재되어 있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실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고 해서 고립되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연결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어디 혼자 처박혀 있어도 꼭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을 버릴 수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물리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거를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죠. 그 연결감, 정서적인 근거리 이런 것들에서 다 끊어지고 나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저희가 디자인할 때는 한 통이라기보다는 근데 또 이게 이제 너무 고립이 되면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공간이니까 이제 위험해지니까요. 서로 다 보여요. 서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잃지 않는 선에서 바로 근거리에서는 뭔가 내 공간이야. 여기는 우리 그룹의 공간이야. 우리 모둠의 공간이야 라는 어떤 영역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를 이제 나누는 데 중점을 뒀고요. 그런 방과 여기 이제 뭐 복도가 있고 방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의 이제 총체죠. 어디든지 여기는 내 공간이야 라고 이렇게 탁 철퍼덕 앉으면 자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조목조목 여러 개의 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게 됐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바깥의 풍광이 너무 좋아요. 지리산 자락들이 막 쭉 다 보이는 그런 학교였는데 이제 그런 창문으로의 풍경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어떤 단일한 프로그램, 뭐 이렇게 뭐 책상을 놓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런 어떤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뭔가 지원하는 공간은 아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그 모둠이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책이 있는 도서관이지만
도서관 책이 있는 어떤 활동이 이제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높이도 서로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제는 여기 사실 요 아이들은 그 잠깐 촬영을 위해서 풀어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것도 방학 때 저희가 사진을 찍으러 가갖고 마침 유치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그대로 그대로 초등학교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속 유치원 친구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봐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들어와서 딱 이렇게 쓰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나름의 자리를 찾고 뭔가 모이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은유인데요. 어떤 장소가 만들어졌을 때 나를 어디다가 갖다 놓을 수 있게 만만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갔는데 뭔가 나 어디 앉아야 되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눅 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여긴 내 영역이야 라고 이렇게 뭔가 주장할 수 있는 데가 만만한 곳이 있는 그런 공간이 돼주는 거. 그게 이제 플랫폼 공간의 어떤 그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이제 그 세 개의 프로젝트는 그 지금 제가 최근에 완공한 코워킹 공간 카우앤독을 이제 같이 계속 그 이제 그 발전시켜 왔던 저희 이제 그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소셜 벤처에 투자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이제 뭐 육성을 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원래 그런 공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 건축주 분께서 가진 건축주 그 회사가 가진 성격 자체가 또 이 투자를 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게 소셜 벤처. 그러니까 소셜 벤처라 함은 그 기업 활동의 결과가 뭐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이 기업 활동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어떤 효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동시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소셜 벤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육성하고 키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회사여서 그런 공간, 그 오프라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어진 그 코워킹 공간 이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공간에 대한 이제 리서치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사실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제 몇 가지 이제 스터디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리서치는 소셜 라이브러리에 대한 리서치인데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뭐 좀 전에 지금 그 황전초등학교에서 만들어졌던 것도 라이브러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이브러리니까 책이 있고 책을 읽는 뭐 서가가 있고 앉아서 읽는 데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둘러싼 어떤 게 도대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책을 두니까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야? 뭘 공유할 수 있는 거야? 배우는 거야? 아니면은 혼자서 배워가는 게 아니라 책을 놓고서는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 뭐 카페, 라이브러리, 세미나룸 뭐 이런 거를 더 세분화해서 거기서 서로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할 만한 액티비티가 뭐냐, 뭐 독서도 있고 스터디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코워킹도 있고 뭐 전시를 누군가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더 세분화해서 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뭐 공간에서 어떻게 어디까지는 좀 더 소그룹에 더 개방하고 어디까지는 그냥 걸어 들어오는 누구한테나 개방하고 할 거야 라는 걸 계속 사실은 브레인스토밍하고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건 그냥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는 그냥 자랑밖에 안 이렇게 막 일합니다. 막 일하는데요. 그냥 이런 고민들을 쭉 해가면서 얘를 공간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떤 공간의 형식이 어디까지 닫고 어디까지 열고 하는 거를 공간 자체의 구조가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거에 베이직한 틀이 되는 공간을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죠. 운영자가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할 때도 그거를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운영자가 채 생각을 못했어도 사실은 사용자가 스스로 마치 이렇게 지도를 자기가 공간이 사실 스스로가 지도가 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라는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러프하게 한번 그 3차원 공간 모델로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거죠. 이게 뭐 한 층하고 한 층이 그냥 어떤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바닥이 높낮이가 있어서 서로 영역은 뭔가 나뉘되 그게 이제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연결이 끊어지지는 나뉘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건물을 중간중간 이렇게 파고든 중정 같은 게 방 영역 하나와 영역 A와 영역 B를 구분하지만 여전히 이어지되 서로 이렇게 바라다는 보이고 뭐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 뭐 좀 프라이빗한 걸 가운데다 놓고 바깥쪽으로 삥 외부 환경의 면에서 뭔가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개 한 개 나뉘어진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상상하면서 뭐 그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그런 스터디였어요. 리서치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라이브러리를 여전히 책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책을 매개로 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 책을 매개로 한 라이브러리 공간은 많고 다른 종류의 이게 책이 아닌 책이 없는 라이브러리란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2차 스터디를 시작할 때. 그렇다면 사실 라이브러리가 하는 원래 기능이라는 게 뭘까? 어떤 가치를 이 장소가 주는 걸까 했을 때 사실 지식을 공유하고 그 지식을 사실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라이브러리의 아마 그 주 기능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했고 이제 사례를 막 보는 와중에 찾았던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메이커 라이브러리 네트워크라는 그 사이트를 찾게 됐어요. 이거는 실제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현장들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라이브러리를 꾸려주는 프로젝트예요. 뭐 저희가 뜨개질을 막 하는 모임이에요. 그럼 이제 뜨개질에 대한 책을 거기에 이렇게 구배를 해주고 전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공간을 거기 그 장소 언스팟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엄마 라이브러리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 사이트에 다 모아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도가 돼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뭐 3D 프린터로 지금 뭘 지금 막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럼 이제 관련된 뭐 어떤 책들과 뭐 관련된 무엇가 뭐 그것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꾸려주고 그 리스트업 한 거를 또 이 엄마 라이브러리는 이제 리스트업 해주고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여길 들어오면 뭐 구로동에 가면 뭔가 3D 프린터로 뭘 만드는 어느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책이 있대. 그러면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만들고 있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도 전시가 돼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형적으로 유형으로 생각하는 라이브러리는 아니지만 유형을 뛰어넘어서 라이브러리가 지금 오늘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거 지금 업데이트된 오늘날에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책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막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듣고 그걸 이제 책으로 한번 정리도 하고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서 영감도 얻고 그럼 나도 해야지. 사실은 그 액션까지 이어지는 게 실제로 이 지식의 그 순환이잖아요. 나도 해야지. 이건데 막 책을 두고 저 책을 인문학 서적을 A to G 읽고 나는 인문학 서적을 읽고 있다라는 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거는 지식의 올바른 순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축적돼서 어떤 사람들의 이제 행동 패턴을 바꿀 텐데요. 어쨌든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그냥 라이브러리가 해왔던 어떤 지식을 둘러싼 하나의 행동의 그룹의 행동 패턴, 공동체 행동 패턴이 이제 달라지겠죠. 다른 식의 작동이 일어나고 그 작동이 뭔가 다른 종류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개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프로토타입, 이런 어떤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이 생기면 얘가 미치는 어떤 그 영향이 또 다른 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어떤 랩들이 모여 있으면 어떨까. 여기는 키친 랩이 있고 여기는 뭐 메이킹 랩이 있고
라이브러리지만 그 랩이 있는 거예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랩이 있고 그 랩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그냥 거기 들어와서 코워킹으로 주변에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뭘 만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가면 의당 서가가 있고 책이 있는 것처럼 이 라이브러리는 가면은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나도 거기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관심자로서 그냥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그게 마음이 막 동할 때까지 계속 그냥 보기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다 그런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구경하는 이 관심자의 단계가 항상 있어야지 바로 막 난 뭐 해야지 그러면은 바로 막 이렇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공간이라는 거는 그런 다양한 단계의 사람 아직 뭔가를 실행하거나 액션으로 옮기진 않지만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고 지켜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그런 어떤 에너지가 쌓여서 어느 순간 나도 그런 걸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위치가 주어지는 게 또 이 플랫폼 공간의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스터디를 했지만 갈 길이 멀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소셜 호텔입니다. 똑같이 아까 소셜 라이브러리처럼 얘는 소셜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니까 일단 자는 방이 있겠죠. 중단기에 템포러리 거주를 임시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집은 아니고 호텔인 거고요. 머물면서 동시에 뭔가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숙소다 그러면 여행을 하기 위한 그냥 그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푹 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기반 시설인데 여기에서 소셜 호텔은 호텔이 사실은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면 뭔가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잠만 자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은 굉장히 작은 방에서 그냥 정말 그냥 잠깐 자고 나오면 뭔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뤄내는 한 뭐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왁자하게 하고 있는 어떤 액티비티 활동들에 나도 참여하고 구경하고 나도 한번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찾아갈 법한 곳이 소셜 호텔입니다. 이게 사실은 동네나 마을이 있었을 때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배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막 농사를 지으면 옆에서 보다가 나도 이삭을 줍다가 뭐 모두 심게 되고 뭐 하게 되고 학습도 하고 또 뭐 어른 뭐 증조 할머니 막 옛날 분들한테 그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인 어른들로부터 뭔가 이제 지혜를 듣고 습득을 하고 이런 것이 동네나 마을 뭐 이렇게 일가가 모여 있는 어떤 공간적인 거 안에서 공간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학습도 하고 생산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했던 당시에는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집이라는 데서는 거실이 있지만 거실에 아버지가 나와 계시면은 아무도 안 나와 있다거나 그런 지식을 공유하고 지혜를 공유하고 막 그런 게 벌어지는 공간이 이제 주거가 되긴 어렵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사실은 그게 또 이렇게 총합적인 관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럼 사실은 오히려 그런 관계를 원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자 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사실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인 거죠.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배우고 근데 그게 이제 몇 시간을 뭐 1시간을 2시간을 이렇게 만나서 가능하지 않은 게 하루를 자면서 이틀을 자면서 한 열흘을 머물면서 한 달을 머물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상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했던 그 플랫폼으로서 그런 공간은 마치 도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딱 열고 나오면은 소셜한 리빙룸이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가 있고 주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나오면 뭔가 다른 액티비티들이 막 벌어지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이 있고 큰 거실 공간 있고 그럼 좀 주눅이 드니까 이 방들이 조그만 거실들을 이렇게 나눠 갖고 있어서 내 공간이야 라고 할 만한 마치 동네가 있고 좀 큰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나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한 건물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스케치를 막 해서
첫 모델로 이제 생각했던 게 이런 궁궐 배치도를 이렇게 보면 마당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플랫폼이에요. 왜 흥미로운 플랫폼이냐면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굉장한 포텐셜이에요. 근데 뭔가가 이루어질 법하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뭔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또 문 쪽 문 나가고 뭐 나가고 막 굉장히 흥미로운 다이나믹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여기서 뭐 잔치도 벌어졌을 거고 제사도 했을 거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마치 이제 그런 나뉘어져 있어서 나한테는 만만한 곳인데 그런 곳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더 활동하는 마당과 또 남이 활동하는 걸 구경하는 그런 걸로 좀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당은 뭔가로 채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비어져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공간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지금 이 빨간 애들은 다 방이에요. 이렇게 방인데 그 방이 모여서 어떤 작은 이제 소그룹의 어떤 활동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은가? 규모에 따라서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2층이나 3층 정도 되는 공간이라면 1층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액티비티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투명하게. 아, 저 사람은 저기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고 얘는 뭔가 요리하는 스튜디오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마당에 있으면 또 혹은 그 코리도를 걷고 있으면 그런 게 보이는 공간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내려다보면서 자기 각자 이제 숙소로 이제 가는 동선이자 내려다보면서 뭔가가 막 벌어지는 게 이렇게 조망이 되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 볼까 저기에 들어가 볼까 아, 다 싫다. 나는 혼자 있을래 하면 그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SNS가 허용하는 게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가볍게 이게 어떤 자유로움을 주잖아요. 이게 같이 있던 사람하고 갑자기 제가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 아 피곤하다 이렇게 고개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고 싫어도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은 이 관계를 탁 끊을 수 없지만 그 우리는 이 SNS상에서는 로그인도 할 수 있고 로그오프도 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끊을 수 있고 블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장소에서도 그런 어떤 선택의 여지들이 좀 있어줘야 사람들이 편하게 또 어디에 참여도 했다가 편하게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계획을 해봤던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특정한 땅에다가 계획까지 해봤던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큰 여러 마당이 있지만 요 중앙은 다 그런 어떤 함께하는 액티비티가 서로 배우고 가리키고 하는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우연한 공동체 거실이라 해서 우연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우리 누구만 모이는 데야가 아니라 그냥 그때 뭐 여름에 가니 언제 가니 그때 딱 모인 사람들이 나와 뭔가 어떤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연한 기회를 가진 우연한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거실을 만들어 놓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래서 뭐 이런 컨퍼런스의 코트야드들이 있고 그 성격은 또 각각 다 다르고 생긴 건 단순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 위치마다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얹혀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여기에 오면은 그냥 와이파이 돼서 막 일을 할 수 있고 그냥 코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뭐 24시간 동안 나는 일만 할래 하면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막 뭔가 하는 걸 보면서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영감을 얻어가면서. 요거는 이제 그런 어떤 움직이는 이 박스 같은 게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여서 치워지거나 퍼트려지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공간을 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을 했던 거고요. 객실의 군데군데에는 이런 라운지가 있어서 그런 라운지마다 다른 어떤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다. 이 전체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가변의 이벤트 중정이 있어서 뭔가 뭐 각자 다 자기 머무는 데서 내려다 보면은 왁자하게 뭐가 있으면 아 뭔가 벌어지나 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제 그런 상상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이제 어떤 호텔의 소셜한 버전, 플랫폼 버전이었다면 지금 마지막 작년 12월 9일 날 그 준공을 해서 1월부터 이제 그 퍼블릭 공공한테 그 오픈되기 시작한 이제 공간이 성수동의 코워킹 공간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협업 플랫폼이라고 그냥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카우앤독이라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이 중앙에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그 크게 성격이 다른 중앙의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볼륨이 나뉘면서 그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다양한 공간들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사용하고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 모드를 이제 지원하는 공간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아까 그 다양한 나무의 그늘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까? 근데 이제 일단은 크게 이게 아주 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나누는 기준이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뭔가 이렇게 작은 그룹이 쓸 수 있는 소그룹이 쓸 수 있고 심지어 이제 1인도 들어갈 수 있는 여기 1, 3, 12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한 이제 수용 인원인데요. 그 정도의 볼륨의 크기, 상대적인 볼륨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공간, 그 방으로 구획된 공간들이 있는 쪽이 한쪽이고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애들이 조금 이제 큰 방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셈이고요. 이거는 한 50명이 들어가는 방인 거죠. 근데 앞에 문이 사실 이렇게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그냥 거실처럼 들어가서 저기 이제 플러그에 그냥 자기 노트북 꽂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고요. 이런 이벤트를 이제 벌릴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회의 공간이죠. 12명이 들어가는 회의 공간, 6명 들어가는 회의 공간, 혼자 전화하는 1인실까지 굉장히 다 다른 사이즈로 있고요. 뭐 이런 마루 공간도 있고 3층에 이렇게 구획된 공간의 느낌은 이래요. 사실 저렇게 오픈된 공간도 다 둘러서서 뭔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큰 계단실의 다른 한쪽에는 오픈된 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큰 파티도 가능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일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큰 볼륨을 가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쪽에 있는 공간인데 이게 이제 1층에 그 코워킹 카페라고 해서 이건 누구나 다 사실은 그냥 들어와서 그 쓸 수 있는 그냥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고 카페에 이제 주문을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가장 사실은 높고 넓고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긴 그냥 나 개인으로 혼자 들어와도 되는 공간인데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더 역설이죠. 개인인데 이렇게 큰 공간을 내가 사실은 편하게 쓸 수 있어. 오히려 이제 시간 대비해서 뭔가 예약하고 쓰는 공간은 작고 아늑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혼자 사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큰 그룹 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안에 이런 분위기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위에 쉐어 오피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쉐어 오피스 그러니까 한 오피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건축주 회사가 여기 같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여러 다른 회사 6회사가 같이 이제 지금 쉐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상이 사실은 이렇게 서랍처럼 드르드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세 조합을 만들어서 그 이제 회사끼리 가깝게 이렇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구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유연한 어떤 이 구성만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계단 공간인데 이 계단 공간은 여기에 있는 공간들은 사실은 어느 한 공간도 그렇게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닫히는 공간은 없어요. 살짝 다 보여요. 뭔가가 이게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사실 남들한테 저희가 뭐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내가 어디서 뭐 먹는 거를 왜 꼭 알려줘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혼잣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약간 묘한 그 두 개의 층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프라이빗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연결이 끊기지 않는 그리고 뭐 닫으려면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장치들이 사실 이 유리일 텐데요. 그 빛이 서로 통한다던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네 저기 불이 켜 있네 누가 있네 이 정도를 안다던가 하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엿볼 수 있는 장치들이 건물에 많은데 특히 이 중앙의 코아들이 그 사무실 뭐 강당 이런 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돼 있고 어느 정도는 그 액티비티가 다 뭐가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중앙에 코아가 있고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건 4층 공간입니다. 거기는 이제 한 오피스가 쓰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공간이 이건 사실 운영하고 쓰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만약에 모든 공간을 다 오픈해서 그냥 공공한테 오픈해서 코워킹 공간으로 쓰겠다 하면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공간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이제 프라이버시를 좀 강화하고 뭔가 이 시큐리티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3층, 4층이 그런 편이고요. 4층은 이제 단일한 이제 사용자가 한 회사가 쓰지만 3층은 그 여러 오피스가 같이 쉐어를 하고 1, 2층은 사실은 뭐 멤버십이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사실은 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죠. 그리고 이 동시에 이제 온라인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뭐 회의실을 예약을 한다거나 카페에 주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 장소에 언제든지 이제 그냥 커넥트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운영의 일부가 돼서 내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죠. 허용을 하고 말고를 이미 그 이 앱상에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규율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막 애써서 많이 고민했던 게, 그게 그런 공간인데 얘가 그냥 단순히 1층에 못 들어가고 2층에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이 장소가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행동을 하게끔 부추길 것이냐 할 때 저희가 고민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다른 볼륨에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른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볼륨 안에서 지금 이 표는 그 스탠포드의 그 D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D스쿨이라는 디자인 띵킹을 가리키는 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뭐 거기를 입학하는 게 아니라 스탠포드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그 코스를 들을 수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실제로 그 학교를 셋업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셋업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막 자기네들이 장소를 찾으면서 이 크리에이티브한 장소를 어떻게 만들지 하는 당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거를 책으로 만들어낸 게 메이크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메이크스페이스를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비헤이비어에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사실 이게 일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앉았으면 다른 종류의 아이 컨택과 뭐 다른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모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다 바닥에 이렇게 쿠션을 갖고 다 누워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변수들, 이런 그 다른 종류의 그 지표들이 공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표들을 그 공간의 크기랑 매칭을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게 지금 저희 건물에 있는, 카웬도 건물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과 이 지표들이, 그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되도록이면은 이 선택이 좀 골고루, 그다음 아니면은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가구나 뭐 다른 오브제를 이용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한 공간이 이렇게 혼자 아주 포멀하게 일하는 데서 여럿이서 이렇게 굉장히 릴렉스하게 일하는 것까지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 혹은 뭐 혼자 일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릴렉스하게 그냥 이렇게 해먹에 누워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동시에 가능한 공간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공간들을 계속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 가면서 이거를 건물의 뼈대서부터 적용을 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가구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사실 보조적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했던, 그런 저희가 계속 이제 표로 점검을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되게 편하게 어떤 한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공간도 사실 파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 공간이 일하는 모드에서 막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공간에서 막 가볍게 잡담하고 막 떠드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것들이었고, 그걸 이제 저희가 계속 검토하면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낮게 앉는 거, 높게 앉는 거, 이렇게 서는 거, 뭐 단단히 앉는 거, 뭐 가구의 어떤 세팅이 어떨까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건 뭐 다른 마지막 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저희가 검토했던 안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50명이 모이는 다목적 홀도 그 자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그 얘기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민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그런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을 서포트하는 공간도 사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포트하는 공간들을 어떻게 넣어줄까, 뭐 가구의 배치에 여러 가지 1층에 이제 여러 가지 가구 배치였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1층에 그 이 유닛 하나의 유닛 테이블은 사실 이게 항상 실제로 그 유닛 그 테이블의 배치를 옮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배치를 되게 좋아하셔갖고 옮길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얘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가지는 이 그 자유로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사실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태의 배치는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는 이렇게도 배치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배치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배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사용자가 자기가 이 공간을 내 식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거를 이제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에 중점을 뒀고요. 그 이제 1층의 그 코워킹 공간의 가구 중에 하나가 이 테트리스 테이블인데 얘도 하나로 뭉쳐지면 그냥 이렇게 하나의 판이지만 흩어지면 어떤 나름의 얘가 그냥 막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은 완전히 분해해서 흩어져서 다시는 뭉쳐질 것 같지 않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층에 쉐어 오피스, 같이 이제 사무실을 나눠 쓰는 공간의 세팅도 그냥 이렇게 6인조의 그런 세팅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둠을 어떻게 만들고 모둠을 닫거나 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유닛 책상의 스터디를 저희가 한 적도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는 결국 이게 서랍처럼 움직여서 그 밀도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구조랑 맞출 수 있는 그런 걸 제안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너무 유동적이라서 이게 특정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걸 좀 자유롭게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다 3층, 4층의 이 오피스 공간을 위한 스터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어떻게 줄까? 왜냐하면 결국은 얘를 변경시켜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만큼 이 뼈대 공간에서 얼만큼 가능할 것이냐.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 그 계획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걸 이제 뛰어넘는 것도 있을 텐데 최대한 그런 걸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했던 건데 결국은 요 상태의 책상으로 바뀌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완전히 뭔가 생산하는 책에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수의 책상으로도 이렇게 이제 다른 종류의 일하는 모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의 사진은 지금 실제로 이 공간을 쓰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식 오픈 전에 이제 이 건물과 관련된 그 이제 건축주가 이제 소셜 벤처를 육성하시기도 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그룹들이 다 모여서 송년 파티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 건물의 이름이 왜 카우앤독이냐? 사실은 이게 그 건물의 가제가 외양간이었어요. 외양간. 왜냐면은 소들이 모이니까 소셜한 소셜과 관련된 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뭐 기업 주체들, 운영 주체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외양간이라는 가제를 계속 갖고 있다가 정말 나중에 다른 특정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외양간 이렇게 W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카우가 코워크이라는 그 약자가 될 수 있겠다 하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구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건축주분이 그러니까 do good 해서 도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co-work and do good 해서 cow and dog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잘 이 건물이 그 이루고 싶은 어떤 가치 하고 맞았어요. 뭐 브랜딩이 사실 저절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들이 다 모인 이 소들의 잔치하는 장면이고요.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빽빽하게 차서 일하는 경우는 저도 이제 그때 요 사진에서만 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는 이게 약간 스토커가 돼서 정말 이걸 플랫폼으로 누가 어떻게 쓰고 있을까를 계속 궁금해서 인스타그램 해서 해시태그 카우앤독, 구글 카우앤독, 뭐 블로그 카우앤독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막
어떤 분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데 좋은 사진 올리시면 막 좋아요 누르고 막 이렇게 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막 그렇게 쓰고 계시고 그러면 장하십니다. 뭐 잘하십니다가 아니라 장하십니다. 이런 거를 막 남기고 싶은 만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으로 제공된 어떤 이 툴들을 정말 10분 활용을 해서 그러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거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게 사용자들이 와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더 많이 가져갔으면 뭔가 많은 컨텐츠를 더 생산하고 썼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이 공간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50명 모이는 C50라고 불리는 요 다목적 공간에도 영화 상영부터 강연부터 대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연극을 하겠다는 팀이 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연극을 할 것이냐. 이게 모르죠. 그거를 사실은 이 장소에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분들이 오고, 근데 지금 그 대신 이 운영하는 분들의 철학은 뭐냐면은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끼리 여기서 행사를 하고 가고 싶다라는 거에는 오픈을 잘 안 하고요. 이걸 나누겠다. 내가 벌리는 이 이벤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소에 코워킹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 안 됩니다 하는 행사의 이 공간을 쓸 수 있게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 원칙은 이 공간을 쓸 때는 항상 문이 열려서 누군가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지식이나 어떤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공간을 준다라는 이제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의 공간도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는 저는 이 회의실 예약 상황도 가끔 체크를 하거든요. 플라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공간 스토킹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땐 조심하세요. 제가 늘 빅아이.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 분이 이 카웬독 사인 옆에다가 이걸 두고 가셨다고 해요. 연탄 하나를 놓고 뜨거울 때 꽃이 핀다. 네. 뜨거울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뭔가 이 뜨거움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지금 계속 많은 프로젝트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지만 그게 아직 계속 사실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뜨거움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플랫폼이 아닐까. 뜨겁고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그 플랫폼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사실 실제 진행하는 시간보다 조금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아주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셨던 거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은 손 들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분야 정도 말씀해 주시고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해요. 예, 저는 설계사무소 다니고 있는데요. 아까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아까 경량형 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약간 격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레고 하우스요? 레고 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택 설계를 제가 설계비를 청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예산을 갖고 있는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설계비가 적으면 설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건축가로서 낼 수 있는 솔루션이 뭘까? 그리고 꼭 사실은 아주 특정한 설계가 있어야만 자기가 충분한 자기 개성을 드러나는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거에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설계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레고 하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레고처럼 붙여서 자기 나름의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 가설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 분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카우엔덕에 저는 방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마침 이제 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벤처를 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의 이야기 강연을 이제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제가 전혀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도 흥미로웠지만 거기 처음에 아까 그 청구가 제일 높은 라운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냥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아 당신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왔구나 하고 근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서 중요하고 좋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소외나 고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으로 어떤 조금은 약간 좀 가늘었지만 따뜻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다거나 그런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떻게들 리액션이 있었는지. 아, 사실 저희가 그 이게 혈연, 지연, 학연 뭐 저희가 사실 이게 뭐 일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근거리를 이루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어떤 관계라는 게 그 전에는 사실 그랬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였는데 지금 사실 이런 소셜한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연한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 장소에 주로 모이고 마주치고 만나게 되는 거는 뭔가 그런 소위 저희가 스펙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의지를 이 사람이 가지고 어떤 뜻을 가졌느냐가 사실 그런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는 종류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카페다. 뭐 평균 뭐 객단가가 5만 원 이상인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지잖아요. 어떤 호텔이다, 뭐 어디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어떤 한 공간이 그런 어떤 이거를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영역을 이렇게 구획하고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이 플랫폼이 사실은 하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면 이런 소셜 플랫폼이 하나가 아니라 뭐 다 10개, 20개, 막 40개 정말 도시에 많아진다면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면 나는 거기가 왠지 좋아. 거기서 막 프로그램으로 사실 그 지금 카우엔독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좋은 임팩트를 가진 그 소셜 벤처를 하는 분의 강의나 뭐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실 운영자가 계속 뭔가 넣어주는 가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랑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 만나서 뭐 얘기를 몇 마디 하다가 저는 정색을 하고 만나서 회의를 해서 우리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볼까?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잘 지내? 그런 일을 해? 나둔데 뭐 이런 어떤 잡담 이렇게 스치고 마주치면서 그게 쌓여서 생기는 그래서 정말 구름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근거리로 얼추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로 딱 내려서 그 대지에 양분을 주는 방식의 그런 게 사실 제가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연한 공동체예요. 그냥 지금 저희도 사실 우연하게 이렇게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연하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통의 관심사라는 걸 갖고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 이게 또 다르거든요. SNS가 가진 결집력과 실질적으로 이 오프라인 장소가 가진 결집력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지는 작용들이 제가 상상하는 건 사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아졌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정자나무 같은 게 곳곳에 많아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새로운 문화는 뭘까? 새롭게 이렇게 뭔가 생기는 것들은 뭘까?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저는 학생이고요. 아까 두 가지가 길진 않아요. 하나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가지 둘째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아까 뭐 마당 같은 공간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전통 마당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은 조금 물리적인 한계에 있어서 발생했다라고 많이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데를 다 따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잔치는 빕스에서 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바뀐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그 건축가님한테 실제로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어떤 기능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상상했던 이런 기능을 발굴해내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아 이렇게 뭔가 나는 지금 상상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개발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서 뭐에 더 비중을 두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마당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저는 그게 예전에 어땠고 그거를 재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엔 이랬어.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그게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그때 어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장례식이나 뭐나 뭐 이런 어떤 마을 잔치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굉장히 사적인 장소에서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인프라로서도 존재했던 듯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비어진 공간, 아직 특정하게 뭔가가 없는 공간이지만 그게 여전히 그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 합의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그게 뭐 장례식이든 잔치든 옛날엔 그랬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게 들어오겠죠. 이게 공동의 어떤 그 관심사와 연결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빈 터가 있었으면, 근데 그러지 않은 어떤 도시에서 그런 공간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게 이게 딱 다 이 어떤 이 공간을 소유하거나 뭐 잠시 그 이 권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유만으로 다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모여서 고이고 이렇게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마다인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라는 거를 막 재현하는 의미에서의 그 마당을 은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뭐 제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막 자기 나름의 어떤 거를 갖고 막 하는 거, 건축가로서의 그게 사실 반반이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죠. 저희가 그걸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한다,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그 공간을 쓴다 하면 살짝 소외된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내가 상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네. 근데 그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공간의 어떤 저희 건축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공간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요.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데 오히려 그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갖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죠.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걸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제 욕심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빼도 사실은 공간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여기 정말 저 가운데 기둥이 하나 박히느냐, 저 기둥을 빼느냐, 기둥을 20cm 이렇게 얇은 기둥으로 하느냐, 30cm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느 공간에 와서 편안해, 내가 여기 앉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알고 보면 다 제가 계획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사실은 서로 밀당하는 관계 같아요.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과 사용자가. 왜냐면은 사실은 그걸 계획하는 저희가 그거를 혼자 그냥 상상합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관찰을 통해서 그거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있지, 어떻게 모이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서로 그거를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표본이죠. 뭐 표본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말하고 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가지고선 사실은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완전히 별개, 제 의도와 그 대상이 구분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용자의 일부기 때문에 그거를 뭐 딱 나눠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레고 하우스에 관한 실질적인 질문인데요. 작가입니다. 네. 근데 그 레고는 계속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공할 때 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조립을 한다, 뭐 이런 거까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집 같은 부지 안에서 가구 옮기듯이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딘가를 가고자 했을 때 집을 들고 가서 원하는 대로 지형에 맞게 아니면 내 용도에 맞게 바꾼다거나, 뭐 가령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 1이 레고에서 산다, 부산에 살고 있는 남자 2가 레고에서 산다, 뭐 이랬을 때 그냥 만나서 같이 살자 했을 때 집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지어진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원주에 있는 공장에서 걔를 어느 정도 지은 다음에 걔를 이렇게 들어서 이제 차에 실어서 갖고 와서 이제 그땐 전시장이었지만 전시장이 더 낫지만요. 결국 그 같은 구조로 집을 싣고 가서 어딘가 그 기초가 되는 거에 이제 접합을 하겠죠. 그게 그 접합한 걸 사실 풀으면 얘는 다시 이렇게 사실 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대신 여러 가지 뭐 배관, 배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배관 배선을 이제 끊으면 사실 얘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원래는 그게 지금 설계된 계획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걔를 연결하는 건 사실 데크기 때문에 데크도 사실은 해체 가능한 거지 뭐 붙이거나 못 뛰는 게 아니라 데크라는 구조로 그것도 역시 그 데크를 해체하면 얘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딱 결속이 되면은 얘가 움직일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얘를 뭐 정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했어. 우리 원주에 땅 사서 합치자. 그러면 정말 살림을 합치자라는 말이 A 아집과 B 집이 같이 이렇게 원주로 옮겨져서 진짜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죠. 이게 만약에 새 집이야 내 집이야 이렇게 놓으면은 만약에 필지를 넓은 걸 사서 같이 이제 몇 채를 놓고 한 채 정도는 공동의 주방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말 주방이 없는 방식으로 하자. 얘를 공동의 주방으로 하자.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사실 뭐 근데 그게 뭐 사실 뭐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죠. 그 다음에 사실 사용자가 창출하겠죠. 그 아이디어 기반에서 나는 그게 필요해.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하고 이제 더 많은 레고 블록들이 나오겠죠. 이제 제가 제공하는 거는 그런 어떤 애초에 시작하는 어떤 하나의 판일 뿐이니까 사실 그런 게 정말 가동이 된다 그러면 필요에 맞게 또 어떤 것들이 새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게 플랫폼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용자가 자기 피드백을 넣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